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에 도전하라 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영어영문학과 10학번 배두리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좌우명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굉장히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 이 문장이 바로 제 인생의 좌우명이자 제 4년간 다이나믹했었던 저의 대학 생활을 보여주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열정을 얻기까지 저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난관을 좀 극복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스토리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도 학업은 물론이고 동아리나 대외활동, 시험, 알바, 조모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저 나름 알차고 좀 멋있는 대학 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텅 비어있는 듯한 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항상 마음만 앞선 채로 일을 벌렸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말에 얻었던 건 바로 삐제로가 가득했던 성적표와 그리고 주량, 그리고 이 술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학업에 소홀히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조모임도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나름 학업에서 열심히 열정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에도 즐겁지도 않았고 당연히 결과물의 경우에도 그저 그런 딱 중간의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애매한 성적표와 또 성과 없이 끝났던 대외활동이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뭘 하면서 지냈나? 대체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었나? 하는 허무감과 자괴감에 빠지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했었던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문득 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그냥 앞서가려고만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주변 친구들을 따라서 혹은 스펙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시작했던 활동들이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또 주먹구구식의 학교 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저는 제풀에 지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누구보다 멋지고 당당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 생활을 반드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남들의 삶을 단순히 따라가고 또 환경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해보았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도 저 나름의 팁을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체적인 대학생활이라든지 계획적인 대학생활을 정보를 얻었다기보다는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이는 저에게 더 큰 혼란만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직접 플랜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마침 수강하고 있었던 진로 설정과 어학역량 개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저는 진지하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참고 교재도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제 이야기를 워크시트를 좀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또 매주 과제를 제출하는 것에만 굉장히 급급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핵심 역량들을 이제 하나둘씩 찾아보면서 저도 몰랐었던 저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심리상담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고 또 그에 따른 학년별 계획들을 수립을 해나가면서 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이 꿈을 실현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드맵이 제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단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만의 고민과 저만의 노력, 저만의 생각들이 깊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주묵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차분히 앉아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저와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수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진지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임했던 덕분인지 제1회 진로 설정 워크북 콘테스트에서 총장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오대지라는 교재에서도 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뭐 꿈과 목표가 없어서 되게 그저 그런 성과를 내왔던 학생이었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집중을 했고 뭔가 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냈던 성과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뿌듯했었고 또 제가 세웠던 뭐 계획 그대로만 진행을 한다면 모든 것들은 제가 바라는 방향대로 그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요. 전국 에이스 사업 학생 발표 대회에서도 아주대학교 학생 대표로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진로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여느 때와 같이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전국 대상이라는 영예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리상담가가 되겠다라는 저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목표를 설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저에게는 제 가능성과 열정을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큰 행복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후 가장 크게 변화했던 것은 바로 학업, 성적이었습니다. 뭐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심리학을 함께 복수 전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머스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2년 정도 동안에 목표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학업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어려운 전공, 저 나름대로 뭐 어려운 전공이었고 또 양도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계획대로만 진행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제가 원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제가 발맞춰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B제로로 가득했었던 저의 성적표에는 하나둘씩 A뿔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대우장 학생이라는 영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저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목표를 세우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을 똑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실이든 성공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정말 수없이 반복을 해왔습니다. 저 또한 심리상담가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진행을 했었고요. 바로 이 멘탈 붕괴를 겪기 전까지 말이죠. 제가 겪었었던 멘탈 붕괴는 바로 계획과 현실의 괴리였습니다. 즉 상담 공부가 제게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 제가 전달을 하게 되니까 제 멘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담 공부를 붙잡고 있었던 1년 반 동안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좀 죄다 빠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고민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계획에 따라서 2학년 때부터 실습을 하였고 또 상담 수업도 물론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정말 하기가 싫었고 하기 힘들었던 공부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학창 시절부터 또래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또 상담을 해주면서 저 나름의 성취감을 느꼈었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제가 훌륭한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상담가로서의 제가 모의 실습을 좀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내담자에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지적을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낮추고 상담가에게 의미 있는 질문 몇 가지, 핵심적인 어떤 질문 몇 가지만 했어야 됐는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에너제틱하고 항상 이렇게
뭐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었던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한 사람의 내담자에게 집중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또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저답지 않은 모습인데, 배돌이답지 않은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스스로 둘이야 말을 줄이면 돼. 앉아있다 보면 곧 익숙해질 거야 라면서 제 스스로를 토닥이곤 했었죠. 하지만 아마 제 스스로를 좀 컨트롤하고 토닥이는데도 굉장히 많은 합리화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리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실습이나 수업 때 지각을 하기도 하고 결석을 하는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원했던 목표였고 목표를 세웠으면 더 이상 제가 고민을 하고 고난을 하고 뭔가 걱정할 시기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심리상담가가 되기 위한 저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수업의 교재로 사용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의 성적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또한 뭐 상담 캠프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계획을 해서 저만의 삶을 좀 붙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제 꿈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즐겁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칭찬, 인정 정말 쓸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특히 점점 제 안에서 이건 아닌데 정말 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포기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직업이야 수없이 많이 바뀌는 것이고 고작 2학년 학부생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업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전반을 이 심리상담가가 되겠다라는 목표에 맞춰서 해왔었기 때문에 이 꿈을 포기하면 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목표가 없는 불안함, 이 불안한 상황을 다시 견딜 자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고 싶은 상황이 또 없었죠. 하고 싶은 목표라든지 하고 싶은 공부라든지 또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또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아도 그 둘이야 넌 할 수 있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응원과 격려만 해줄 뿐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꿈을 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꿈을 바꾸게 되면 왜냐하면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 꿈이 심리상담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은 특히나 제가 저희 스토리가 교재로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 또 고민을 겪고 있을 시기에도 주변 사람들이 둘이 어떻게 돼가고 있니? 잘 돼가고 있어? 라고 물어볼 당시에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상담가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의 가면을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꿈은 바뀌는 것이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도 행복해질 것이고 네가 원하는 걸 정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해주었다면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꿈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용기,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더 하고 또 상담 활동에 참여를 해도 상담 활동에 대한 몰입이라든지 집중도는 점점 낮아졌고요. 이 과정에서 점점 저도 얼굴이 되게 어두워졌고 소극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자가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일단 해보기만 하자.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신발인데요.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갔다 보면 오히려 맨발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바로 그 당시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공부를 제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또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보다 훨씬 몇 곱절은 정말 더 힘들었었고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 심리상담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약 2년 동안의 고민을 하고 방황을 했기 때문인지 꿈을 포기한 이후에는 예전처럼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꿈이나 열정이나 뭐 목표 이런 모든 단어 자체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었고 그 자체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우선은 뭐 직업적인 꿈을 실패했다, 직업적인 꿈을 포기했다라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실패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해서 뭐 도전하겠다, 열정을 다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냥 이 자체로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확실히 달라졌던 것은 더 이상 남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제 인생이 아니라 남들의 인생을 따라가게 되고 보여주기식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걸 해야 제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서두르지 않고 제 나름의 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의 첫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멘토링이었습니다. 뭐 학창 시절부터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 좀 더 앞서가야 된다 라는 압박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이런 압박감들이 쌓여서 그간의 대학 생활에서의 어떤 혼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멘토링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고 또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교내 멘토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전국 멘토링 연합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꿈이라든지 먼데한 포부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도 들려주고 다양한 멘토링 행사를 해보고 싶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멘토링을 해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고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동아리에 가입을 하던 시기에 마침 동아리 내에서 청소년 대상의 대학생 강연 활동이 신설이 되었고 또 이전에 멘토링을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1회에 그 강연의 이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뭐 발표 경험도 많았고 뭐 사실 수상의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강연자가 된다라는 것에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나 설레임을 갖고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는 다르게 한 번의 경험이 이 한 번의 경험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강연이 제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스펙과 재능을 뽐내기보다는 뭐 저희 인생의 좌우명이라든지 가치관 그리고 제가 겪었었던 힘든 일들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이야기해 볼 수 있었고 이는 단순 보여주기식 강연이 아니라 제 고민과 노력이 깊게 담긴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방향성이 있는 열정이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이 있는 열정, 정말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연을 제가 준비를 할 당시 1회였기 때문에 뭐 강연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홍보조차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몇 명의 학생이 올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통해서 희망과 동기부여를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다른 대학생 멘토들을 보면서 저 또한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나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열정을 한번 불태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안고 저는 강연을 시작을 했었고요. 학생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별거 아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노트에 받아 적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눈빛도 반짝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강연을 잘했었다, 말을 잘한다 라는 칭찬보다는 그냥 그 순간, 그 무대, 그 학생들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저도 딱 두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강연이 아닐까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2년 동안 제가 강연자로 활동을 하면서 서울이나 경기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 강연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또 매료가 되어서 동아리 내부 강연은 물론이고 또 외부의 어떤 다양한 강연 행사도 신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강연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또 신나게 강연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강연에 대한 애정과 열정 덕분인지 강연자가 된 지 1년 만에 강연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할 수 있는 총괄 팀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오글거리긴 한데요. 팀장으로서 보냈던 1년을 저는 열정이 만개했었던 시기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강연의 컨셉이나 뭐 강연자 선발, 홍보, 운영 등 정말 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았고 강연을 매 강연마다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 강연이 끝났다라는 안도감보다는 그럼 강연은 언제 다시 하지? 어떤 컨셉으로 누구를 섭외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로 제 머릿속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갖춰야 할 역량이라든지 혹은 보완해야 할 운영 체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PT 특강이라든지 리더십 캠프라든지 발표 특강이나 수업들을 들으면서 강연기획 팀장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기르게 되었고요.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들을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나름 필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제 강연 체계화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강연 전에는 또 청소년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뮤지컬 공연을 올리기도 하고 또 강연 후에는 쌍방향,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향 멘토링을 진행을 하기도 해서요. 단순히 강연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에게 또 친숙하고 다양한 멘토링 행사로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았고 강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도 몇 달간 PT 준비도 하고 또 발표나 기획안을 준비를 하면서 교육기관과 다양한 국내의 어떤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제주도나 부산, 인천 등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동아리만의 독자적인 또 교육 교재도 개발을 하면서 전국 3,000명의 학생들을 만났던 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생 강연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도 그때 굉장히 몇 달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녔었던 경험들, 그때 감정들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데요. 신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었고 또 마음만은 굉장히 즐거웠었던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제 일에 또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치적인 성과라든지 사회적인 인정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그간 나한테 굳이 맞지 않은 옷을 낑낑거리면서 입을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에너제틱하고 좀 당당했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네, 강연자로서의 즐거움과 희열은 강연 기획을 경험하게 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육기관들과 함께 강연뿐만 아니라 캠프나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교육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기획과에 대한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회사 인턴 생활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당시에도 많은 기회들을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 교육 운영 방식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교육생들의 운영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을 해서 과장 형식의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직접 강연, 사회도 보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연, 사회도 보고 현장 운영, 총괄도 맡으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역할을 사실 좀 해봤어야 됐기에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말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학생 배두리가 아니라 교육 담당자 배두리로서 불려졌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교육기획과라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성취감 그리고 행복감, 만족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제가 실패나 고민 없이 그저 앞서가기만 했었다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가 가장 배두리다운 것인지 절대 느끼지 못했을 것 같고요.
좌절도 해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의지를 다져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꽉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 정말 과감히 제 온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앞으로의 저를 점점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여기서 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요즘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강연 무대를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도 했었고, 또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아주대학교를 벗어나서 제가 다양한 어떤 도전들, 다양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발산할 수 있는, 직접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완성하기까지도 물론 제가 극복해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접 부딪히고 또 한번 도전을 해보면서 제가 제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 열정과 재능을 믿고 한번 멋있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제가 좀 짧지만 짧고 길지만 긴 시간 동안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저처럼 이 시기를 지나서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열심히 만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 제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가장 나답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의 크기, 목표의 종류, 사람들의 시선, 관심, 환경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또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학생 배두리가 아니라 이제 강연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당당히 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바람입니다. 저 또한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갈 테니까 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에 도전하라 배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